예, 어닝 시즌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죠.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라서 설왕설래 거기에 대한 말도 많은데 옵션 만기 영향이 어떨지 오늘 하루 종일 아마 관심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질문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예,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역시 옵션 만기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방송에서 말하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오늘 옵션 만기일 3개월에 한 번씩은 선물 만기일이 돌아오고 매월 한 번씩은 옵션 만기일이 돌아오고 선물과 옵션이 겹치는 날이 바로 석 달에 한 번씩 돌아오죠. 오늘은 선물은 아니고 옵션 만기일, 매월 돌아오는 만기일입니다. 이날은 거의 하루 종일 옵션 만기일의 충격이 없느냐 있느냐, 누적 매수 잔고가 얼마냐, 차익 매수 잔고가 얼마냐, 하루 종일 분석을 할 겁니다. 아마 옵션 만기일에 또는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그동안에 파생상품으로 매매를 했던 기관들이 청산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청산으로 인한 대량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대량 거래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대량 거래의 거래 매매가 체결됨으로 해서 시장의 수급상의 차이로 인해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얼마만큼, 이번 만기일에는 얼마만큼 충격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관심입니다. 그러나 그 용어가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에는 또는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차익거래, 비차익거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되게 어려운 용어 같아서 시청자들이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로 하면은 매우 유식한 지식을 체득한 양 매우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이런 어려운 용어를 많이 구사할수록 유식한 척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프로그램 매매가 많다.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구조를 짜서 기계로 한 방에 그냥 전체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프로그램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 코스피 200 지수 전체 종목을 한꺼번에 동시에 프로그램화해서 단추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전체를 팔고 또 단추를 누르면 전체를 사는,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또는 ETF, 구조화된 상품, 이런 것들을 묶음으로 해서 삼성그룹 ETF, 현대그룹 ETF 또는 금 관련주 ETF 이런 식으로 대형주 ETF, 소형주 ETF 이런 큰 묶음으로 프로그램화해서 단추 하나로 전체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는 만기일날 프로그램 구축을 했다가 청산을 하는, 그러니까 결제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시장에서 변동성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매매 중에서 시장에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차익거래라는 것은 한자말로 차익이라고 붙인 것은 영어말로 arbitr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손실이나 이익 없이 똑같은 상품을 한쪽에서는 사고 한쪽에서 팔고 해서 그 가격 차이를 그냥 아무런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취하는 것이 바로 차익거래죠. 재정거래, 재정거래라고 하다가 요새는 차익거래라고 하고, 영어로는 어떻든 아비트리지 거래입니다. 그래서 선물시장에서 가격이 현물시장보다 비싸다면 선물시장 거래를 팔고, 현물시장이 선물보다 싸다면 현물을 사고, 이것이 동시에 사고 팔고 하면은 아비트리지 거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매달 또는 석 달마다 한 번씩 똑같은 거래를 끌고 갔다가 만기일날 청산을 하면은 그 차이, 금리 차이입니다.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이는 바로 석 달간의 금리 차이죠. 또는 옵션을 가지고 선물을 3분의 1로 쪼개서 포지션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파생 상품으로 쪼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컨버전 뭐이라고 하기도 하고 리버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 하여튼 이런 용어는 매우 바쁘고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는 선물과의 아비트리지 청산은 없지만 1개월짜리로 쪼개서 파생 상품을 구조화한 컨버설, 리버설, 컨버전 이런 것들이 청산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만기 때보다는 매우 작은 영향이죠. 어쨌든 그것은 금리차를 먹고자 하는 단기 매매입니다. 금리차. 금융기관들이 또는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그냥 놀리기 싫어서 주식을 안 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그냥 안전하게 이익을 취하는, 이자만 취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선물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리지 거래죠. 차익 거래입니다. 차익 거래. 그러나 비차익 거래는 그냥 단순하게 묶음으로 사고팔고 하는 것을 비차익 거래죠.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차익 거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가 선물 옵션 만기일에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분석해서 어느 쪽으로 갈지, 그 영향이 어떨지 분석할 의미가 있을까요? 마녀의 날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한번 내보죠. 프로그램 매매란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매매한 프로그래머에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는 단순하게 한 종목만 거래하기 싫어서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거래하는 것을 비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물 옵션 만기일 때 금리차를 이용한 합성 구조는 차익 거래를 말합니다. 그 차익 거래의 효과가 옵션 만기일 또는 선물 옵션 만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선물 옵션 만기 충격이라고 하죠. 이것을 위칭데이라고 합니다. 마녀가 춤추는 날, 마녀가 널뛰는 날, 미친 여자가 널뛰는 날, 이런 것들은 방향성을 도대체 예측할 수 없어, 방향을 종잡을 수 없이 예측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측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급락한다면 좋은 매수가 해야 되고, 급등한다면 좋은 매도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방향 예측해서 배팅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선물 옵션 만기 분석, 아무런 쓰잘데없는 어려운 분석입니다. 그냥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 사인이었습니다.